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나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연이어 하락할까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 장부터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2.6% 상승한 3092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무관하게 강력한 매수세를 이어갔던 우리 동학개미 패밀리들이 오늘은 무려 1조 28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하락했다가 장이 좀 반등하니까 불안했던 심리에 좀 많이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코스피가 조정세를 보이니까 많이 좀 걱정하셨는데요. 여러분, 파란 음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파란색 음봉은 박앤세일이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날은 그냥 줍줍이의 하루, 지금이야 주워 담아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또 오늘은 요즘 떠오르는 건설주와 오늘 올라가 버린 기아차에 대해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 기아차에 대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오늘 기아차 주가가 이 차가 전기차가 되어버리기도 전에 하늘을 날아버리는 자동차가 된 마냥 주가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장 마감 후에 애플카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장후의 거래가도 10% 올라버렸어요. 일단 기아차 뉴스를 한번 같이 볼까요? 애플카! 기아차가 맞기로 가다! 사실인가요, 정말? 애플로부터 전기차 관련 협력을 제안받은 현대차그룹이 내부적으로 기아차가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애플카 생산 기지는 기아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유력하다. 다만 현대차가 애플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현대차의 경우 현대차 브랜드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애플카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가 강한 현대차가 굳이 애플카 사업을 맡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기아에게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바로 기아차예요. 이미 저는 기아차로 무려 80% 수익 중입니다. 저는 테슬라를 보면서 그 당시 아무도 기아차에 관심이 없었을 때 이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아차를 매수했거든요. 역시 기아차는 제가 정말 제일 사랑하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아차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아차 애플카가 100%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금 막 매수하시는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80% 수익 난 저도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기아차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이럴 때 들어가시면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중 분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애플카를 떠나서 기아차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실적은 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 겸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 김동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입니다. 네, 기아차 목표 주가 상향 93,000원. 신차 출시에 따른 EV 시장 내 EV는 Electric Vehicle, 전기차 말하는 거예요. 신차 출시에 따른 EV 시장 내 점유율 상승 본격화 가능성, 선진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 시장 내 성공적 안착, 이종 산업과의 협업 가능성, 이 GMP 기반 신차 출시에 따른 전기차 수익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실적 개선과 더불어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기대된다.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좋은 뉴스도 있지만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기업들은 그런 뉴스가 굳이 없더라도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왜 주가가 꾸준히 올랐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아차도 보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기아차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사명도 원래 기아 자동차, 키아 모터스 였는데 이제는 그냥 기아로 바꾸고 이 기아라는 엄청 정직한 폰트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로고에서 이제는 엄청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이거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아차랑 현대차 투자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회사들은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 결국 차는 남자분들의 로망 중 하나잖아요. 여자분들은 정말 이 갖고 싶은 게 다양한 형태와 종류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는 그게 좀 폭이 좁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자동차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차에 대한 관심이 여자분들보다 많은 편이시고 여성분들끼리는 이렇게 모여서 무슨 차는 어떻고 무슨 차는 어떻고 이렇게 차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 외제차들은 다 하나같이 로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뭐 차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렇게 관심이 크게 없는 여자가 봐도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고가의 외제 차량일수록 로고가 멋있더라고요. 뭐 막 말 그려져 있고 왕관 그려져 있고 막 날개도 달려 있고 뭐 금색이고. 그런데 우리 기아차는 그동안 기아 너무 정직했단 말이죠, 이 로고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동차의 디자인과 상징적인 로고의 느낌이 아주 중요한데 기아차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 이 기아차가 이 정직한 기아 동그라미가 막 뛰는 말, 뭐 날개 막 이런 애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기아에 찾아가서 이 로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사실 굉장히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오래된 로고가 바뀌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에 대해서 주주로서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건설주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건설주들이 정말 강세였는데요. 어제 제가 추천해드린 건설주들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정말 사이좋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초가에 제가 어제 추천해드린 이 건설주 아무거나 사셨어도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대림건설, 대우건설, 건설주들은 그냥 다 올랐어요. 또 오늘은 건설주가 오르니까 뭐 시멘트, 뭐 건설 장비 이런 업종들이 급등했는데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건설 관련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건설업에 호황이 오게 된다면 그만큼 경쟁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을 비쌀 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 지금 업종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믿고 조정이 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현대건설기계가 있는데요.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설장비 사업이 인적 분할돼 재상장된 업체예요. 주요 사업은 중대형 굴삭기이고 인도,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94년도에는 260만 원까지 주가가 갔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4만 원대입니다. 그럼 200만 원에 비해 4만 원이 싸다고 무조건 지금 매수를 해야 할까요? 이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일단 현대건설기계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15일 보고서를 보시면 목표 주가 4만 원. 근데 이미 4만 원을 단기간에 돌파했습니다. 수익성 회복과 추세 진입 기대. 전체적인 내용은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또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해외 시장의 회복 등을 감안할 때 작년보다 영업이익률이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2020년 4분기 실적은 회복세가 전망되나 예상했던 이익률보다는 실적이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라는 내용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정부에서 공급 늘리고 해외 시장이 회복되면 실적은 계속 나아지겠죠. 그런데 건설업계는 항상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목표 주가를 정해놓으신 뒤 적절한 타이밍에 이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건설주들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만 말씀드렸지만 건설주들은 늘 지속적으로 호황을 맞이하지 않는 점, 호황일수록 경쟁사가 많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시가총액이 상위인 종목 위주로 비중을 늘리는 게 안전한 투자 전략이다 라는 주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많은 변수에 대해 꼭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좋기만 한 주식은 없죠. 그런 주식이 있었으면 모두가 만수로 백만수로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은 PER과 정부의 공급 대책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건설주에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대비는 늘 하셔야 합니다. 일성건설, 동부건설 모두 한때는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이었고 현대건설우도 지금은 17만 원대이지만 94년도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은 모든 주식도 그렇지만 내가 1000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공부하신 뒤 목표 주가를 꼭 정하셔서 적절한 타이밍에 본인의 판단으로
이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내일의 부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예측하지 말라. 대응만이 살 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역량이 늘어나는 직업은 주로 이과에 몰려있다. 예를 들어 의사, 과학자, 기술자 등이다. 처음에는 실수를 연발하고 완성도도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능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며 일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 시간이 지나도 역량이 그대로인 직업이 있다. 주로 문과에 몰려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학자, 증권 분석가, 트레이더 등이다.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데 항상 빗나간다. 이들의 예측이 빗나가거나 아예 틀린 답으로 판명되는 이유는 애초에 맞출 수 없는 문제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맞출 수 없는 것을 예측하고 자신이 예측한 방향대로 투자한다.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소소하지만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틀려서 한 번에 몰락한다. 오히려 예측이 맞아서 생긴 어설픈 자신감이 파산과 파멸을 자초한다. 인간은 자신의 예측이 한두 번 들어맞기 시작하면 경계심을 잃고 과감해진다. 더 많은 돈을 물렸다가 몰락할 수도 있는 지경으로 스스로를 몰아간다. 경계심이 무너져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사라진 상태다. 투자에서 예측은 투자자를 파멸로 이끈다. 투자는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설비를 증설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 주식을 샀다. 그런데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나 현재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치부한다. 주가가 계속 떨어져 결국 50% 이상 가격으로 내려앉았다. 알고 보니 타 경쟁사도 설비를 증설해 시장에 공급이 많아졌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졌고 그것이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었다. 무엇을 잘못한 건가?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했다는 데 있다. 예측은 50%만 맞춰도 그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예측은 빗나가기 일수다. 성공 확률이 지극히 떨어지는 툴을 이용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그 결과를 운이 결정한다. 원숭이가 고른 주식 종목과 주식 트레이더가 고른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원숭이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 전문가나 일반인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고 예측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야 한다. PER, PBR, ROE, 재무제표, 기업 탐방, 기업가의 인간성. 부지런히 투자해서 투자하면 성공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노력이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노력이 의미가 있다면 주식 트레이더들은 벌써 재벌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예측을 잘하면 투자도 성공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지표를 분석하여 투자에 임한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빗나간다. 그 와중에 투자에 성공한 경제학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